목소리 방송 가기 전에 또 기초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단어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막 헷갈리게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일렉트리컬 차지라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전하입니다. 한국말로 전하. 전하의 뜻은 뭘까요? 전기를 띠고 있는 최소의 물질. 그게 뭐여도 상관없는데 전기력을 띠고 있는 최소의 물질을 우리가 전하라고 해요. 일렉트리컬 차지입니다. 얘는 일렉트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일렉트론만 전하를 띠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아까 미립자 보셨습니다만 전 시간에 수많은 미립자들이 차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차지를 갖고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우리는 전하, 일렉트리컬 차지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고 막 그렇죠. 일렉트릭 폴스는 일렉트리컬 차지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힘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고, 마그네틱 폴스는 또 마그네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석 있죠, 자석.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이 자석. 이거 뭐 초등학교 때 자석 가지고 실험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석은 우리가 눈에 보는 우리가 자석이고요. 그야말로. 예를 들면 지구도 자석이잖아요. 북극과 남극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침판이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일렉트리컬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라디오 프리퀀시의 임페던스 편을 여기 위에 이제 저희가 그 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고 오셔야 합니다. 임페던스 쪽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은 첫 번째 교류 전류가 흐른다. 두 번째 병렬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이오닉 하이드레이션 되어 있다.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헤테로제너스한 티슈로 되어 있다. 이거 생각나실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지도 않고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저도 하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암기 수준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오닉 하이드레이션 되어 있다. 이온화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예를 들면 제일 흔한 NaCl. 이거 아시는 것처럼 포지티브 차지하고 네거티브 차지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필드가 우리 몸에 딱 펼쳐지면 어때요? 이런 이온들이 득달같이 차지의 변화를 쪽으로 이동합니다. 얘는 네거티브 쪽으로, 얘는 포지티브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이동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이 자석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차지를 띈 채로 수도 없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자석으로 돼 있다고, 우리 몸은.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면 자석처럼 행동한다고.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표현해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이 일렉트리컬 차지의 힘은 양자화돼 있죠. 뭐 포톤만 양자화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양자화돼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 일렉트리컬 볼티지, 뭐 볼티지뿐만 아니라 일렉트리컬 어쩌고 에너지 앞에 n배수로 나오는 걸로 표현하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숫자로 표현해. 숫자로 표현한다는 건 뭐죠? 양자화되어 있다.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최소의 파티클들 전부 다 이온화되어 있는 것들의 전부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퀀타이즈 되어 있는 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Right?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온들이 포지티브 차지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면 얘도 자기력선을 표현할 수 있죠. 자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N극과 S극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힘들이 전부 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죠.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붙을 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런 힘들의 힘의 양을 알고 있으면
아세트콜린이 아세트콜린 리셉터에 붙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계산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우리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양전하가 있는데 힘이 이렇게 사방군대로 펼쳐져. 음전하가 있는데 힘이 이렇게 사방군대에서 들어와. 그죠? 그것들을 어떤 패곡면을 통해서 적분값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닫아야 됩니다. 이 적분값으로 표현한 거, 얘가 가우스의 법칙 1번, 가우스 이퀘이션 1번,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 1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가우스 로라고 되어 있는 맥스웰 방정식 1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해만 하실게요. 보시면 어떤 에너지, 일렉트리컬 에너지의 적분값, 인테그랄 값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인테그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뭐 굉장히 대단한 부호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뭐냐면 어떤 면적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을 적분하는 값은 일렉트리컬 필드의 면을 최소 단위를 면으로 적분을 했더니 쿨롱 오버 입실론 제로라고요. 이 뭐냐면 이거 아시죠? 이거 쿨롱의 법칙. 요거 좀 보실까요? 어떤 포지티브 차지하고 네거티브 차지가 있을 때 그 안에 그 걸리는 힘, 우리 그거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F는 K 곱하기 양쪽의 전하량 Q1, Q2, R제곱, 이거 거리죠.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 K 값이 우리는 그냥 K 값 이렇게 배웠지만, 얘 K 값이 요거죠. 9 곱하기 10의 9승 오버 입실론 나눈 거. 요게 K 값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인데, 그 쿨롱의 법칙의 요 에너지 값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 요거만큼, 즉 이 패곡면에 펼쳐지는 전기력의 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요 전기력 선을 세는 거죠.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걸 이제 쿨롱 값으로 계산해 가지고 표현한 게 얘예요. 어떤 패곡면에 적분값에 걸린 전기력의 힘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어때요? 자기장의 패곡면에, 자기장 패곡 면적에 들어가고 나간 자기력 선의 개수, 에? 그 개수, 여기 두 개 들어오고 두 개 나갔네. 얘는 항상 제로다. 왜? 두 개 들어오고 두 개 나갔잖아요. 어디를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항상 자기력선은 들어가면 반드시 S국으로 들어와야죠. 들어가면 나가야 되고, 나가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어디를 잡아도 이렇게 잡아볼까요? 4개 들어오고 4개 나갔죠. 항상 제로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가우스 공식, 요 마그네티즘에 관한 가우스 공식의 의의는, 첫 번째는 자아는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아는 없다. 우리가 전하라는 말은 들어봤죠? 자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아라는 말은 없죠. 왜? 항상 캔슬레이션 되는데 뭔 자아가 있겠어요? 뭔가 캔슬레이션이 안 돼야 차지를 띄죠. 이거 항상 캔슬레이션 되잖아요. 자아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식의 의미는, 아무리 자석을 미세하게 자른다 해도 계속 자석은 자석이다. 이거 자르면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 못한다고 돼 있죠. 왜? 전자기력 중에 자기력은 항상 캔슬레이션 돼서 제로예요. 값이. 아무리 잘라도 자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 1번, 2번의 가우스의 로,
가우스의 로 for magnet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전개하거나 푸는 방법이 있어요. 미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적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막 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 의사들 몫이 아니죠. 왜? 그거는 수학하고 물리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이 공식의 의미만 알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상만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공식은 좀 더 큰 공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을 이해를 했죠. 그냥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수학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관으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감상을 해볼 거예요. 이거 아까 면적분이라고 했어요. 요 동그라미는 인테그랄인데 동그라미는 폐곡면이라는 걸 뜻하고요. 닫혀있는 공간. 그걸 면적분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하나는 전기력에 대해서 하나는 자기력에 대해서. 그죠? 얘는 인테그랄이 하나네. 이 하나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뭐야? 어떤 폐곡선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했다. 어떻게? 전기력에 대해서, 자기력에 대해서. 전기력은 어떻게 돼요? 선에 대해서 전기력은 어떻게 돼? 시간 단위로 자기력이 시간 단위로 변화하면 반대되는 벡터 방향으로 전기력이 생겨. 이 수학 공식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말이야? 이거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기력의 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선에 흐르는 최소의 어떤 자기력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최소의 힘, 걔네들의 개수예요. 개수, 자기력 속, 플럭스라는 이름을 영어로는 플럭스라고 하는데 마그네틱 플럭스죠. 그러니까 자기력이 있는 곳을 시간에 따라서 편미분을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했다고. 그건 뭐야? 시간에 따라서 자기력을 막 움직여. 응? 그랬더니 전기가 생기네. 얘가 뭐예요? 패러데이 선생님이 주장한 자기력이 변화하면 전기가 생긴다는 아주 엄청난 공식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왜? 반대로 작용하거든, 힘이. 마이너스는 벡터 방향이죠.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퍼펜디큘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가슴으로 이해만 하세요. 그냥 수학의 어떤 복잡함을 자기력을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전기가 만들어지네. 이 공식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이고. 네 번째는 뭘까요? 뭔가를 더했어. 예? 뭔가를 더했어. 그랬더니 자기장의 힘이 나와요. 자기력이 생겨. 이 뭔가는 뭐야? 뭘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전기를 표현해요. 지금 전기. 어떤 전기를 얘도 잘 볼까요?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여기 전기장이네요. 전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시켰더니 자기장이 생겨. 또 전류를 뭔가를 손을 봤더니 자기장이 생겨. 그걸 두 개를 더 해놨어요. 이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